가볍고 컴팩트한 거 이딴 건 다 개나 줘버려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고 고장 안 나고 그냥 대대손손 물려줘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지금 키누 중에서도 클래식이라고 하는 최상위 모델입니다. 무게가 무려 1kg가 넘어요. 운동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요 독일 명품 그라인더 키누 그라인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옆에 코만단테 X25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키누 그라인더와 코만단테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왜 이 두 개를 비교하느냐, 핸드밀 그라인더 중에서는 가장 비싼 그라인더 아닙니까? 코만단테와 키누와 코만단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핸드드립으로 해서 맛의 밸런스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키누 그라인더고요. 보시다시피 파우치를, 이게 파우치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하드 케이스 같은 정도의 느낌의 보관 케이스를 줍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열면은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를 가더라도 들고 다니기에 좋다. 자,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 구멍에다가 이거를 넣어가지고 쪼으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이 볼트를 돌립니다. 볼트를 돌리고 뽑은 다음에 손잡이를 꽂아주고요.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볼트를 조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분쇄도 조정을 보시게 되면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돌리는데, 위에 있는 상단의 볼트를 조금 푼 다음에 분쇄도를 돌리고 다시 조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만단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러 번 소개한 적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좀 편하게 하려고 제가 전동 키트에다가 그냥 물려놨어요. 이게 두 개 다 핸드밀을 돌린다는 거는 너무 가혹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동으로 준비를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코만단테는 사실 키누만큼의 이런 뭔가 하드 케이스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교가 되고요. 키누가 확실히 좀 더 패키지나 이런 부분들은 코만단테보다도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은가. 오히려 코만단테는 포장하는 박스 자체가 좀 예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외형적인 차이점은, 코만단테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X25 같은 경우는 여행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한 느낌이고요. 키누 같은 경우는 뭐 가볍고 컴팩트한 거 이딴 건 다 개나 줘버려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고 고장 안 나고 그냥 대대손손 물려줘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게 키누 중에서도 클래식이라고 하는 최상위 모델입니다. 최상위 모델과 뭐 그 밑에 조금 더 저렴한 모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재질이 스테인레스로 됐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인데, 바디는 모든 모델이 다 스테인레스가 맞지만 요 밑에 조진컵도 이제 스테인레스가 되고 위에 원두가 들어가는 부분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테인레스가 되는 게 이제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같은 경우는 무게가 무려 1kg가 넘어요. 그래서 운동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코만단테랑 가장 큰 차이점은 무게 그리고 크기,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키누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 파우치, 가방이 없이는 들고 다니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1kg가 넘는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지만 파우치로 약간 뭐 개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에도 이 키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워서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돌리는 힘은 코만단테보다도 조금 더 편한데 무게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왼쪽 팔이 조금 더 아픈 편. 코만단테는 사실 분쇄할 때 힘이 적게 드는 그라인더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전에 다른 핸드밀들과도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코만단테는 사실 다른 그라인더들보다도 약간의 힘이 필요한 조금은 힘든 그라인더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코만단테는 분쇄를 할 때 오른팔이 조금 아프다, 키누는 왼팔이 좀 아프다, 이 정도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키누가 코만단테보다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중심축을 상하로 두 개가 있습니다. 상부에도 하부에도 중심축이 아래 위로 꽉 잡아주다 보니까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버가 약간의 치우침도 없이 분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일정한 분쇄가 가능하고, 제가 아무리 격하게 핸드밀을 돌리더라도 분쇄도가 뒤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비슷한 분쇄도를 보여준다는 안정성, 그러니까 아주 탄탄하게 안정감 있게 만드는데 포인트를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분쇄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코만단테는 그래도 일반적인 방식을 채용했기 때문에 하단에서 돌리기 때문에 똑똑똑똑 이렇게 클릭에 따라서 분쇄도를 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준치를 몇 클릭 이렇게 하기는 좋긴 하지만, 키누 같은 경우에는 코만단테보다도 더 정밀한 분쇄도 조정이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상부에서 볼트를 풀고 돌리는 방식이라서 클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딱 이런 소리가 안 나고 그냥 돌아갑니다. 스텝리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눈금이 한 칸이 아니라 반칸도 가능하고 반의 반칸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도 분쇄도가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써봤을 때는 코만단테의 분쇄도 조절 방식과
키누의 분쇄도 조절 방식 어느 게 더 좋냐 했을 때 사용하기 편한 거는 확실히 코만단테였어요. 왜냐하면 코만단테는 핸드드립 하면은 23클릭, 뭐 에스프레소 하면은 뭐 몇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편안하게 그냥 할 수가 있는데, 키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핸드드립 하면은 뭐 3.5.0, 2.4.4 이런 식으로 분쇄도를 조절을 할 때 몇 바퀴를 돌리고 숫자 몇에서 몇까지 갔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숫자를 3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분쇄도를 돌릴 때도 제법 많이 돌려야 된다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실제로 분쇄도를 소통하기 편한 거는 코만단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밀 조정은 되지만은 조금 불편하다, 사용하기는 코만단테가 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쇄를 했을 때 힘이 드는 정도는 실제로 갈렸을 때의 저항이 걸리는 거는 코만단테가 좀 더 많이 걸리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키누 그라인더가 절대 편한 그라인더는 아니에요. 말했다시피 너무 무거워서 왼손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써봤을 때는 비슷하게 힘듭니다. 핸드밀인데 오른팔이 아프냐 왼팔이 아프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는 딱히 하이엔드급이다 보니까 더 이상 뭐 비교할 만한 특별한 특장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디자인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코만단테는 뭔가 좀 클래식하고, 또 X25 같은 경우는 여행용 느낌이 난다면은 키누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단단한 쇳덩어리를 만지는 그런 느낌, 이제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이 그라인더들이 어떤 분쇄 분포도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맛의 밸런스를 보여주는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부드립 추출을 해가지고 코만단테와 키누 그라인더가 맛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 엘곤 내추럴 약배전, 굉장히 주시하고 바디감 표현이 굉장히 잘 되는 커피거든요. 이 커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만단테는 23클릭으로 잡았고요. 키누 그라인더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그라인더는 숫자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분쇄도가 가늘어져요. 여기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서 멈춰주시고, 화살표 기준으로 숫자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분쇄도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는 곳까지 가게 되면 0으로 가게 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자, 0에서 딱 멈춥니다. 더 이상 안 돌아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 1까지 살짝 돌렸다 이러면 이 분쇄도를 뭐라고 읽냐면 0.1.0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여기서 여기 한 칸, 작은 눈금 한 칸을 더 가게 되면 이게 총 2, 4, 6, 80 2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0.1.2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전체 한 바퀴를 더 돌리면 다시 0으로 왔죠. 그러면 여기는 한 바퀴를 돌린 시점이기 때문에 1.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1.1.0, 하나 더 가면 1.1.2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드립 분쇄도는 일단 세 바퀴를 돌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0, 이렇게 하면 3.0.0, 제가 할 분쇄도는 3.5.0인데 요거보다 조금만 더 굵게 가도록 할게요. 3.6.0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다이얼을 꽉 잠그시면 이제 분쇄도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한번 맞춰 놓으면 분쇄도가 절대 안 돌아갑니다. 이제 분쇄를 해볼게요. 20g씩 분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만단테는 자동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난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컵을 안 받치고 한 거야? 나 지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멍청이인가 진짜. 나도 순간 진짜 의심했다.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다시 정신 차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많이 피곤할 때. 저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어. 정신 차리고 다시 아부대장으로 돌아와서, 키누에 또 특이한 점이 위에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원두가 위로 튀어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실제로 여기 뚜껑을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안 써도 딱히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별로 튀지 않더라고요.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만단테 전동아 잘 부탁해. 자, 확실히 전동이 빠르긴 하네요. 진짜 오른팔은 안 아파요. 왼팔이 아파요. 무거워요. 뭐 이런 그라인더가 다 있지? 근데 힘들만 하면 끝이 나니까 핸드드립은 할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을 받칠 수 있는 턱이 있어서 여기 엄지손가락을 받치면 되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이게 엄청나게 큰 도움은 안 주고 오히려 엄지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실리콘 링 같은 거를 추가해서 구매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쉽게 미끄러지고 이런 정도 느낌은 아닌데, 문제는 그냥 무거운 게 제일 큰 문제지 미끄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그라인더는. 자,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립 방법은 새로 나온 신 아부드립입니다. 조만간 영상으로 준비할게요. 30g.
완벽해. 자, 100g씩 부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왼쪽이 키누, 오른쪽이 코만단테 추출해봤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키누, 왼쪽이 코만단테인데, 자, 한번 섞어주세요. 너가 들고 화면에 보이게 해주세요.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 됐어? 자,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대로 이렇게 놓고 쓸게요. 왼쪽 오른쪽 두고 제 기준 왼쪽 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런스는 좋아요. 혀에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봐가지고 키누의 맛 밸런스랑 코만단테 맛 밸런스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맞춰보는 걸 1차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쉽지 않네. 전체적인 수율이 좀 닮아있고, 맛의 차이는 제가 느끼기에는 키누가 코만단테보다는 좀 향미 표현 쪽으로 좀 더 좋으면서 애프터가 좀 더 길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혀 끝에 살짝 걸리는 맛이 있거든요. 제가 느낄 때. 코만단테는 근데 굉장히 화사하게 화려하게 다 표현을 하면서도 혀 끝에서 걸리는 게 없이 클린컵이 딱 잡혀져서 단맛이 코만단테가 조금 더 좋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이게 코만단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네. 저 이거 잘해요. 이거 6개 썼거든요.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코만단테 맛을 이제 알아버렸어요. 23년도 제가 핸드밀 리뷰를 막 진짜 여러 개를 하면서 코만단테랑 새로 나온 핸드밀을 계속 비교해 보면서 코만단테 맛 밸런스를 저는 거의 지금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요 단맛과 요 수율의 밸런스는 코만단테다. 확실히 키누랑 코만단테를 비교했을 때 키누가 코만단테한테 밀린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밀린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단맛에 있어서는 코만단테가 키누보다 좀 더 좋다. 그리고 먹었을 때에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뭔가 확 펼쳐지는 느낌의 다채로움은 키누가 좀 더 느껴진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코만단테의 밸런스는 사실 독보적입니다. 제가 비교할 만한 어떤 군이 없어요.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본맛 그라인더와 EK43S, 이게 신형 EK43S의 맛 밸런스가 살짝 섞여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단맛과 향미와 바디감의 밸런스가 코만단테는 굉장히 좋거든요. 키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봤던 그라인더 중에서는 PK100의 느낌이 살짝 납니다. 처음 딱 들어왔을 때 화려하고 다채롭게 확 퍼졌다가 이렇게 잡히는, 클린컵이 딱히 떨어지진 않으나 코만단테랑 비교하면 약간 클린컵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의 화려한 커피 맛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커핑을 하게 되면 키누가 조금 더 다채로운 맛을 표현을 잘하지 않을까. 하지만 대중적으로 입맛에 누구나 먹어도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밸런스는 코만단테가 아닐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너도 한번 맞춰봐. 혹시 어느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눈을 감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받으세요.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차이가 나? 네. 벌써 맞췄어? 그냥 그 설명만 듣고 내 추측은 이게 키누 같고 이게 코만단테. 오, 맞아요. 맞아요? 단맛이 좀 더 좋죠. 네. 근데 너를 기준으로 테스트하는 게 맞는지 싶긴 한데, 제 옆에서 배운 지가 그래도 몇 년 됐지? 6년은 넘었다, 그지? 이게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키누는 코만단테가 표현하지 못하는 향미를 한두 가지 정도 더 표현을 한다. 다만 코만단테보다 단맛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도 쓰면서 키누를 한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키누는 확실하게 하이엔드 그라인더는 맞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강배전보다도 약간 약배전류들의 커피들에 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에스프레소로 만약에 키누를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고수율 바스켓에다가 키누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른 그라인더에서 느껴볼 수 없는 정도의 수율감과 함께 다채로운 향미 표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하이엔드급 그라인더 이제 두 개를 다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그라인더를 잘 찾으셔서 행복한 커피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